기간 가지고 별로 주거임대차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뭐 묵시갱신 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죠? 지금 굉장히 길어가지고 뒷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요. 지금 묵시갱신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묵시갱신 되고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해지 통고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지 통고 받은 때로부터가 저 계약 만기 전에 해지 통고 뭐 받았던 그것도 포함되느냐 아니면 해지 통고 아니 만기 이후에 해지 통고 받은 것만 해당되느냐 그 논란이 있는데요. 있다 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불과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보통. 어, 음, 주인이 지금 뭐 저기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면은 주인이 지금 반환한 자력으로 반환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그 주인한테 뭐 소송을 하거나 그리고 또 보통 소송을 바로 하기 전에 뭐 주인한테 지금 저기 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비용 부담도 다 당신한테 저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좀 부담될 거 아닙니까? 그게 소송 비용도 꽤나 많이 나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돈을 못 줘서 소송이 일어나고 그 저기 그걸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다 상대방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주면은 사실은 좀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문의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변호사 비용 부담이라든지 또 소송 비용 부담이라든지 다 당신이 나중에 떠안게 된다 이런 부담을 주면은 건물주가 보통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성심성의껏 다 빨리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돈 몇백만 원이 그냥 쑥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담 주면은 보통은 해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안 돼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소송 가면은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빨리 안 끝나거든요. 재판은 그냥 뭐 3개월, 6개월 뭐 그 이상 이런 것들은 예사예요, 그냥. 재판 진행이.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게 아까 언제부터 3개월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재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해석을 해서 만기가 지금 2월 8일이잖아요. 2월 8일인데 그 2월 8일로부터 3개월이라 하더라도 5월 8일까지는 재판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인한테 마지막 최후 통첩 비슷하게 해서 지금 때가 됐는데 돈이 안 됐으니 돈이 안 돌려줘서 내가 소송을 지금 뭐 할 수 있다. 이게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뭐 그런 그 확답을 안 해주면 신뢰를 안 주면 그렇게 보내가지고 주인하고 잘 합의가 되면은 안 하셔도 되지만 주인이 여전히 그냥 그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그 갈래길이 두 갈래길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다른 고민은 별로 없지 않나요? 어떤, 예. 저는 그렇게 이 사건을 봤거든요. 그게 지금 중개소 소개로 들어갔어요. 그 만약에 저는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지금 보증금을 제대로 경매해가지고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중개소도 책임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남일하듯이 그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다른 재산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연 그 중개소가,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조차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불똥이 내한테 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저 성의 있게 지금 해줘야 되는데 어때요? 중개소 태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여러 뭐랄까 이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뭐 소송도 가고 경매도 가고 그럼 또 중개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여러 단계를 좀 미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중개소에 뭐 저 찾아가서 조금 녹음도 좀 하고요. 아, 그때 저 계약할 때는 왜 그 이렇게 담보 가치가 부실하다는 거 이야기를 안 해줬냐고. 그러면 나중에 재판 걸릴 때 뭘 하는 것보다는 지금 녹음 받아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좀 성의 있게 해줘요. 예를 들면 그 집주인의 재산도 좀 알려주고 알고 있으면. 그죠? 뭐,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저하고 상담을 계속 해가시면서, 그거를 조금,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예, 방향을. 이것도 이제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 한번 보내는 것도 좋고요, 주인 상대로. 그렇게 해서, 이게 소송 가면 내가 손해다. 물론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재산이 있으면은 괜히 변호사 보수 몇백만 원 더 나가는 셈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쓰려고 최대한 소송을 안 걸리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변호사 통고서가 약간 힘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어쨌든 지금 뭐 대출 뭐도 걸려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실제 손해도 말 발생하고 하니까 되도록 이제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개소 찾아가서 녹음하는 것도 좀 빨리 하시고 그다음 또 변호사 통해서 의뢰해가지고 통고서 보내는 것도 좀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사흘 내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